영국 왕실은 언제나 침묵 속에서 움직여왔다. 그러나 그 침묵이 깨질 때 그 파장은 단순한 사생활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상징과 권력 구조 전체를 흔든다. 최근 전해진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 종료에 관한 소식은 바로 그런 종류의 충격이었다. 이는 가십이 아니라 왕실의 심장부에서 발생한 균열에 관한 이야기이며 동시에 현대 군주제가 직면한 구조적 긴장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왕실 보도를 10년 넘게 취재해온 기자의 시선에서 볼 때 이 소식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두 인물의 감정 변화로 환원될 수 없다. 찰스는 한 개인이기 이전의 제도이며 카밀라는 한 배우자가 아니라 왕실 내 균형을 유지해온 축이었다. 따라서 관계의 종료라는 표현은 감정의 단절이 아니라 역할과 위치, 그리고 상징의 재편을 암시한다. 영국 왕실은 수세기 동안 사적인 선택을 공적인 책임으로 포장해왔다. 사랑과 결혼, 동반자 관계는 언제나 정치적 의미를 띠었고 그 이면에는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해석, 그리고 왕실 내부의 합의가 존재했다.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 시작부터 논란과 저항, 그리고 점진적인 수용의 과정을 거치며 왕실 서사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이번 소식이 특히 속보로 받아들여진 이유는 겉으로 보이는 안정성과 공식 일정 속에서 어떠한 징후도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왕실은 여전히 의례를 수행했고 미소는 유지되었으며 카메라 앞에서의 모습은 변함없어 보였다. 그러나 왕실을 오래 지켜본 이들에게는 미세한 변화가 포착되고 있었다. 일정의 분리, 비공식 행사에서의 부재,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실 내부에서 흘러나온 극도로 절제된 표현들. 왕실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해지지 않은 것들이다. 공식 성명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침묵이며 그 침묵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변화의 규모는 커진다. 이번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왕실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고 이는 오히려 해석의 공간을 넓혔다. 관계의 종료라는 표현이 선택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암시하고 있었다. 찰스라는 인물은 평생 개인적 감정과 공적 의무 사이에서 갈등해온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 그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변화를 갈망했고 왕실의 현대화를 주장하면서도 그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카밀라와의 관계는 그런 그의 내적 갈등이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난 상징이었다. 따라서 이번 변화는 그의 개인적 선택이라기보다는 그가 몸담고 있는 체제와의 타협 혹은 결단으로 읽힌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왕실 주변에서는 조심스러운 표현들이 오갔다. 조정 중, 재정비, 역할의 변화와 같은 단어들은 기자들에게 익숙한 신호다. 이는 감정의 문제를 제도의 언어로 번역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완충 장치다. 그러나 아무리 언어를 다듬어도 본질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왕실의 중심 관계 중 하나가 종료되었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느끼는 혼란 역시 중요하다. 왕실은 여전히 국가 정체성의 일부이며 그 구성원들의 관계는 국민 감정과 직결된다. 특히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는 오랜 시간 논쟁과 논란 끝에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져 왔기에 이번 소식은 다시 한번 왕실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이 첫 번째 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왜 지금인가? 라는 질문이다. 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왜 이 정도의 침묵 속에서 이 소식이 전해졌는가? 답은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개인의 감정, 왕실 내부의 역학, 정치적 고려, 그리고 시대 변화가 교차하는 지점에 존재한다. 이제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겉으로 드러난 한 문장의 속보 뒤에는 수년, 어쩌면 수십 년에 걸친 선택과 타협, 그리고 누적된 긴장이 존재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왕실 서사의 중심에 머물 수 있었는지를 되짚어보게 될 것이다.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상황을 온전히 해석할 수 없다. 이 관계는 단순한 개인적 연애사가 아니라
영국 왕실 현대사에서 가장 길고 복잡하며 논쟁적인 서사 중 하나로 자리 잡아왔다. 왕실을 오래 취재해온 기자들에게 이 관계는 늘 현재 진행형의 역사였고 언제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품고 있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젊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시기는 왕실이 여전히 전통적 가치와 엄격한 규범에 의해 움직이던 시대였으며 왕위 계승자의 배우자는 개인적 감정보다 상징성과 적합성이 우선시되었다. 당시 찰스에게 요구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실의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카밀라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 있었고 이 첫 번째 어긋남이 이후 수십 년에 걸친 비극적 순환의 출발점이 되었다. 왕실 보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 관계의 핵심은 공식성의 부재였다. 감정은 존재했지만 제도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그 결과 관계는 그림자 속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왕실에서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짙어지고 결국은 공식 무대 위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가 그랬다. 이 관계는 한때 왕실 이미지의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언론은 집요했고 대중의 시선은 비판적이었으며 왕실 내부에서도 의견은 갈렸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시간이 흐르면서 서사가 점차 변화했다는 사실이다. 초기에는 금지된 관계로, 이후에는 비극적 사랑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현실적 동반자로 재구성되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관리된 이미지 전략과 침묵의 누적을 통해 이루어졌다. 카밀라는 왕실에 공식적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언제나 조심스러운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한 발 뒤에서 역할을 수행했고, 이는 왕실 내부에서 일정한 신뢰를 쌓는 데 기여했다. 찰스에게 그녀는 감정적 안식처이자 복잡한 왕실 생활을 견뎌내는 데 필요한 안정장치였다. 이러한 인식은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었고 언론 역시 점차 이를 하나의 합의된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왕실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안정이 아니라 안정에 대한 믿음이다. 겉으로 보이는 균형이 오래 지속될수록 그 내부에 쌓이는 긴장은 더 깊어지기 마련이다.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 역시 공식화 이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른 종류의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개인적 유대가 제도적 책임으로 전환되는 순간 관계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왕실 취재 현장에서 자주 관찰되는 현상 중 하나는 관계가 제도화될수록 감정은 점점 더 관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일정, 의전, 메시지, 이미지가 우선시되면서 개인적 선택의 여지는 줄어든다. 찰스와 카밀라가 공식적인 부부로서 수행해야 했던 역할은 단순한 동반자 관계를 넘어 왕실 전체의 안정성을 떠받치는 기능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둘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왕실 참모, 정부 관계자, 여론의 흐름까지 모두가 이 관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다. 사랑이 체제로 편입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감정이 아니라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 된다. 이 지점에서 관계는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과거를 돌아보면 이 관계는 수많은 위기를 넘겨왔다. 비판, 스캔들, 침묵, 그리고 재해석의 반복 속에서 살아남았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은 이 관계가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될 것이라 믿어왔다. 바로 그 믿음이 이번 소식을 더욱 충격적으로 만드는 요소다. 오랜 시간 형성된 서사가 한순간에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 중요한 것은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가 단순히 개인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시대와 제도의 산물이었다는 점이다. 그 시작부터 공식화, 그리고 안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는 왕실이라는 거대한 구조가 개입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 종료 역시 개인적 감정보다 더 큰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처럼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관계 속에서 어떤 균열의 신호들이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왜 외부에 거의 드러나지 않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왕실의 균열은 언제나 소리 없이 시작된다. 공식 일정은 유지되고 의전은 정확히 반복되며 사진 속 인물들의 표정은 여전히 훈련된 안정감을 띈다.
그러나 왕실을 오랫동안 관찰해온 이들에게는 그러한 완벽함 속에서 오히려 이상 징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겉으로는 변함없어 보였지만 그 내부에서는 서서히 균형이 흔들리고 있었다. 가장 먼저 포착된 신호는 동시성의 붕괴였다. 과거에는 함께 등장하던 일정에서 미묘한 분리가 시작되었고, 설명은 늘 실무적인 이유로 대체되었다. 건강, 일정 조율, 역할 분담과 같은 표현들은 왕실 보도에서 흔히 사용되는 완충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반복될수록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일부라는 점은 분명해진다. 비공식 행사에서의 부재 역시 중요한 단서였다. 공식 카메라가 없는 자리, 즉 왕실 내부 인사들이나 제한된 초청자만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두 사람이 함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에 큰 주목을 받지 않았지만 왕실 내부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오가기 시작했다. 관계의 변화는 늘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먼저 드러난다. 또 하나의 신호는 언어의 변화였다. 왕실 발표문과 관계자 발언에서 감정적 뉘앙스가 점차 사라지고 기능적 표현이 늘어났다. 지지, 동반, 헌신과 같은 단어들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역할, 책임, 조율이라는 단어들이 자리를 차지했다. 이는 관계가 감정의 영역에서 제도의 영역으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암시하는 변화였다. 왕실 취재에서 종종 간과되지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주변 인물들의 태도다. 참모진의 구성 변화, 일정 담당자의 교체, 그리고 메시지 관리 방식의 미묘한 조정은 내부 역학의 변화를 반영한다. 이 시기, 찰스와 카밀라를 각각 보좌하던 인력 구조에 변화가 있었고, 이는 두 사람의 활동이 점점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적인 자리에서의 상호작용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시선 교환이나 짧은 대화의 순간들이 줄어들었고, 대신 철저히 계획된 동선과 역할 분담이 강조되었다. 이는 단순한 나이의 문제나 피로로 설명되기에는 일관성이 너무 강했다. 왕실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우연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유가 존재한다. 흥미로운 점은 언론의 반응이었다. 주요 매체들은 이러한 신호들을 개별적으로는 포착했지만 하나의 이야기로 엮는 데에는 극도로 신중했다. 이는 확인되지 않으는 추측을 피하려는 언론 윤리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왕실과의 오랜 긴장 관계 속에서 형성된 암묵적 경계이기도 했다. 왕실의 균열을 말하는 것은 언제나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조심스러움 속에서도 질문은 쌓여갔다. 왜 일정이 이렇게 분리되는가? 왜 메시지는 점점 더 건조해지는가? 그리고 왜 그 모든 변화가 설명 없이 반복되는가?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의 결론만은 분명해졌다. 관계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이다. 왕실 내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자연스러운 진화로 설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역할의 재정에 개인적 공간의 존중, 효율성의 강화와 같은 표현들은 갈등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변화를 정당화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왕실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언어는 종종 관계의 실질적 종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사용되어 왔다. 이 장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단일 사건이 관계를 무너뜨렸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대신 수많은 작은 변화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되었고 그 결과로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왕실의 관계는 폭발이 아니라 침식에 의해 변화한다. 그리고 그 침식은 늘 조용히 진행된다. 이제 시선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이 관계를 둘러싼 더 큰 구조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왕실이라는 제도, 그 내부의 권력과 압력이 어떻게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왕실에서 개인의 관계는 결코 개인에게만 속하지 않는다. 특히 군주의 위치에 있는 인물일수록 그 선택과 변화는 곧 제도의 방향성과 직결된다.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가 변곡점에 이르기까지 그 배경에는 왕실이라는 구조가 만들어내는 압력과 계산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이 압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계의 모든 층위에 스며들어 있다. 왕실은 감정을 다루는 기관이 아니다. 그것은 상징을 관리하고 연속성을 유지하며 예측 가능성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체제다. 이러한 체제 안에서 배우자 관계는 개인적 유대라기보다 기능적 요소로 작동한다. 안정, 절제, 신뢰라는 키워드는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제도의 언어다.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 역시 이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을 거쳐왔다. 왕실 내부의 조언자들은 언제나 장기적 관점에서 사고한다. 단기적인 감정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가 왕실 전체에 미칠 파장과 그 관리 가능성이다. 일정한 시점 이후 이 관계가 더 이상 왕실 이미지에 긍정적인 안정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면 그 다음 단계는 조정과 재배치다. 이는 공개적인 충돌이 아니라 조용한 방향 전환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역할의 명확화다. 누가 어떤 자리에 서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며 어떤 상황에서 침묵해야 하는지가 세밀하게 정리된다. 관계가 약화될수록 역할은 오히려 더 엄격해진다. 감정의 여지가 줄어드는 대신 절차와 규범이 그 자리를 채운다. 이는 왕실이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왕실이라는 제도는 개인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결과를 강하게 규정한다. 관계를 유지하든 종료하든 그 결정은 언제나 왕실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질문을 통과해야 한다. 찰스와 카밀라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온 균형이 새로운 국면에서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요소는 세대와 시대의 변화다. 현대 왕실은 과거보다 훨씬 더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으며 개인적 관계 역시 그 기준에서 평가된다. 한때는 극복의 서사로 소비되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고정된 구조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변화하지 않는 관계는 안정이 아니라 정체로 읽힐 수 있다. 왕실 내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감정의 문제로 표현되지 않는다. 대신 효율성, 집중, 공적 역할의 최적화와 같은 표현들이 사용된다. 이는 관계의 실질적 변화를 은폐하는 동시에 제도적 결정을 합리화하는 언어다. 왕실이 위기를 관리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사이기도 하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압력이 외부의 강제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랜 시간 제도 속에서 살아온 인물일수록 그 논리를 내면화한다. 찰스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는 개인으로서의 자신과 군주로서의 자신 사이에서 늘 균형을 고민해왔고 그 과정에서 제도의 요구를 스스로의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왔다. 카밀라의 위치 역시 이 구조 안에서 재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관계의 중심 인물이 아니라 왕실 내 한 역할로 규정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역할이 기능으로 환원되는 순간 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띠게 된다. 이는 감정의 소멸이 아니라 감정이 허용되지 않는 구조로의 이동이다. 이 장에서 드러나는 것은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 변화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왕실이라는 제도가 요구하는 안정성과 방향성, 그리고 시대 변화에 대한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관계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 결정은 개인의 의지보다 구조의 논리에 더 가까웠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외부로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그리고 대중과 언론, 귀족 사회가 이 침묵과 변화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왕실의 변화는 내부에서 시작되지만 그 의미는 언제나 외부에서 완성된다.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 변화가 공식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전해지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대중과 언론, 그리고 전통적으로 왕실을 지켜봐온 귀족 사회였다. 이들의 반응은 단일하지 않았고 오히려 각 집단의 시선 차이가 이번 사안의 복잡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대중의 반응은 혼재되어 있었다. 일부는 오랜 시간 형성된 왕실 서사가 또 한 번 변곡점을 맞았다는 사실에 피로감을 드러냈고,
다른 일부는 인간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비교적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격렬한 분노나 집단적 항의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왕실에 대한 무조건적인 이상화가 이미 약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개인의 관계 변화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시선이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언론의 태도는 더욱 신중했다. 주요 매체들은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관계의 재정립, 역할 변화 가능성과 같은 완곡한 표현을 선택했다. 이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지 않으려는 윤리적 판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왕실과의 미묘한 거리 조절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왕실 보도는 언제나 접근과 절제 사이의 균형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신중함 속에서도 분석은 이어졌다. 칼럼과 해설 기사들은 이번 변화를 개인적 감정의 문제라기보다 왕실 이미지와 제도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등장한 질문은 이것이었다. 이 변화가 왕실의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군주제의 역할에 어떤 의미를 남길 것인가? 귀족 사회의 반응은 외부에 거의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내부에서는 조용한 논의가 오갔다. 전통적으로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이들은 이번 사안을 감정의 문제라기보다 질서의 조정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보다 왕실이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보이느냐였다. 소셜미디어의 반응 역시 주목할 만했다. 과거와 달리 왕실 이슈는 즉각적으로 다양한 해석과 의견 속에 흩어졌다. 음모론적 해석부터 인간적인 공감, 냉소적 반응까지 스펙트럼은 넓었다. 그러나 그 공통점은 왕실이 더 이상 절대적 침묵의 공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대중은 설명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해석할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카밀라에 대한 시선 역시 다시 한번 재구성되었다. 과거의 논란과 수용의 과정을 거친 그녀는 이제 갈등의 중심 인물이기보다는 변화의 상징으로 소비되었다. 이는 비난보다는 거리두기의 형태로 나타났고 왕실 관계가 개인의 도덕성보다 구조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이번 반응이 상대적으로 차분했다는 점이다. 이는 왕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동시에 충격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폭로가 아니라 점진적인 암시와 침묵의 누적은 대중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제공했다. 이 장에서 드러나는 것은 왕실의 위기가 더 이상 단일 사건으로 폭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신 해석과 담론의 장으로 옮겨가며 서서히 흡수된다.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 변화 역시 그러한 과정 속에 놓여 있으며 그 의미는 각자의 시선 속에서 다르게 구성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외부 반응이 왕실의 미래, 특히 왕위의 상징성과 계승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왕실에서 한 관계의 변화는 곧 상징의 재배치를 의미한다. 특히 군주의 위치에 있는 인물과 그 배우자 관계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왕위의 정당성과 연속성을 둘러싼 이야기로 확장된다.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 종료가 갖는 가장 무거운 함의는 바로 이 지점, 즉 왕실의 상징 구조와 계승 질서에 어떤 흔들림을 남기는가에 있다. 군주제는 인물보다 오래 지속되는 제도이지만 그 제도는 언제나 특정 인물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작동한다. 찰스는 오랜 세월 준비된 군주였고 그의 즉위 이후 왕실은 안정된 전환이라는 메시지를 유지하는 데 집중해왔다. 카밀라는 그 과정에서 조용한 동반자, 즉 변화의 속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구도가 흔들릴 경우 왕실은 다시 한번 서사의 재정렬을 요구받게 된다. 왕위의 상징성은 단지 법적 계승으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대중이 느끼는 신뢰, 예측 가능성, 그리고 연속성의 감각에 의해 지탱된다. 배우자 관계의 변화는 이 세 요소 중 특히 연속성에 질문을 던진다. 국민은 군주 개인의 감정보다 왕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더 예민하게 감지한다. 이번 변화가
즉각적인 계승 구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징의 층위에서는 분명한 이동이 발생한다. 왕실의 중심 서사가 부부의 안정에서 개인의 역할과 책임으로 옮겨가게 되며, 이는 군주 개인에게 더 큰 집중과 부담을 동시에 요구한다. 배우자가 제공하던 완충 장치가 약화될수록 군주는 제도 그 자체로 더 직접 노출된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왕실에서 미래는 늘 현재의 불안정성을 흡수하는 장치로 작동해왔다. 관계의 종료가 과거의 서사를 정리하는 신호라면, 그것은 동시에 새로운 중심으로 시선을 이동시키려는 무언의 메시지일 수 있다. 왕실은 위기를 다음 장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관리해왔고, 이번 역시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갈등의 형태로 표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왕실은 언제나 드러나지 않는 조정을 선호해왔다. 공개적인 대립이나 감정의 폭발 대신 역할과 상징을 서서히 이동시키는 방식이 선택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안정감을 유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왕실 내부에서는 이 시점을 하나의 전환기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관계의 종료는 끝이 아니라 구조 재편의 신호다. 군주의 이미지, 왕실의 메시지, 그리고 계승서사의 강조점이 재조정되는 시기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너무 빠른 변화는 불안을 낳고, 너무 느린 변화는 정체로 비칠 수 있다. 이 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 변화가 단절이 아니라 이동이라는 점이다. 감정의 문제를 넘어 왕실이라는 제도가 자신을 재정의하는 과정의 일부로 읽혀야 한다. 왕위는 흔들리지 않지만 그 주변의 상징들은 끊임없이 재배치된다. 그리고 그 재배치가 성공할 때 군주제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긴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침묵의 이후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변화가 만들어내는 공백, 그리고 왕실이 선택할 수 있는 미래의 시나리오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왕실의 변화에서 가장 많은 의미를 품는 것은 언제나 그 이후의 침묵이다. 말해진 것보다 말해지지 않은 것, 발표된 사실보다 정리되지 않은 공백이 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가 정리된 이후 남겨진 이 침묵 역시 하나의 메시지로 기능하고 있다. 그것은 혼란의 신호가 아니라 왕실이 선택한 방식의 표현이다. 왕실은 언제나 미래를 직접 선언하기보다 현재를 조용히 이동시켜 왔다. 공식적인 계획이나 감정의 설명 없이도 일정의 변화와 상징의 재배치를 통해 방향을 암시한다. 이번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다. 관계의 종료 이후 왕실은 새로운 서사를 즉각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대신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공백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해석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신호다. 이 침묵 속에서 가장 먼저 부각되는 것은 개인으로서의 군주라는 이미지다. 배우자 관계가 더 이상 중심 서사가 되지 않는 순간 군주는 다시 제도 그 자체의 얼굴로 남게 된다. 이는 감정의 후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왕실의 관점에서는 메시지의 단순화에 가깝다. 불필요한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역할에 집중하는 방향이다. 동시에 이 침묵은 미래의 선택지를 열어두는 장치이기도 하다.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는 언제든 다른 해석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왕실은 단정적인 결말을 피함으로써 필요할 경우 새로운 균형을 설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이는 불확실성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된 유예에 가깝다. 왕실 보도를 오래 해온 기자의 시선에서 볼 때 이 단계는 결코 공백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치밀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메시지의 톤, 등장 인물의 배치, 상징의 강조점이 하나씩 점검된다.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된다. 대중은 그 흐름을 즉각적으로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갈등의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왕실은 실패나 단절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신 진화, 집중,
책임이라는 단어들로 미래를 포장한다. 이는 감정을 배제하려는 냉정함이 아니라 제도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이다. 찰스라는 인물에게 이 시기는 하나의 정리이자 또 다른 시험이다. 그는 다시 한번 개인의 선택이 아닌 상징으로서 평가받게 될 것이며 그 평가의 기준은 관계가 아니라 역할이 될 것이다. 왕실은 그에게 감정의 서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대한다. 그리고 그것이 군주에게 부여된 가장 무거운 책임이다. 카밀라의 존재 역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 의미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왕실에서 관계는 끝나도 상징은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은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왕실 서사의 배경으로 남아 조용히 작동한다. 이 마지막 장에서 드러나는 것은 왕실이 여전히 자신만의 시간표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속보와 즉각적 반응의 시대 속에서도 왕실은 느린 결정을 선택한다. 그것은 시대에 뒤처진 선택이 아니라 자신들이 무엇으로 유지되어 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충격으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파국이 아니다. 관계의 종료는 끝이 아니라 재정렬이며 침묵은 혼란이 아니라 준비다. 왕실은 다시 한번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하고 있고 그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왕실이 하나의 제도로 남아있는 이유다.